안녕하세요. 매일 만나는 재테크학습지 출근해요마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역TV 박주환입니다. 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2월은 절반이 지나가서 마지막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8일밖에 없는 짧은 달인데다가 구정 연휴까지 겹쳤기 때문에 유독 짧게 느껴지는 2월입니다. 짧은 2월 미국 시장은 실적 시즌을 마감해 가고 있고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중국과의 무역 분쟁 해결 이슈, 미국과 한국의 동반 반등 등 숨가쁘게 시장은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시작한 지 50일 가까이 되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구독자 수가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저의 기대나 예측치보다 너무나 빠른 성장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매일 아침 저와 함께 해주시는, 그리고 매 컨텐츠마다 저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전하겠습니다. 2,000명 기념 영상을 준비해서 곧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쉽고 재미있는 투자 아이디어와 실속 있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업로드해서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라는 애초의 취지에 맞게 알차게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장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금요일 저희 지각 헤어마요에서 한번 언급드렸었던 것처럼 목요일 옵션 만기에 따른 급등을 위한 매수세가 있었죠. 그러한 매수세가 매도로 전환되면서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목요일 옵션 만기 때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손쉬운 수단은 바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주가지수 정의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주가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각각의 정의에 따라서 비교년도 수치를 100으로 놓고 주가의 상승에 따라서 비교 가능한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주가지수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비교년도 대비해서 얼마만큼을 상승했느냐를 나타내주는 수치인데요. 이러한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지수들, 2200 돌파, 이런 숫자들이 각각의 정의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주가 지수들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의 변동값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시장 전체의 볼륨이 커지면 전일보다 더 높은 지수가 기록이 되게 되는 시스템이죠. 이렇게 지수가 정해지면 그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각 종목의 시가총액의 크기에 따라서 기여도가 정해지는데요.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삼성전자를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지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옵션 만기에 따라서 시장의 상승에 베팅을 하는 콜옵션 쪽이 우세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한 옵션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물 시장에서 주식을 무지막지하게 사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매수는 바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였던 것이죠. 옵션 시장에서 수익은 났을 것이고요. 금요일 매도를 통해서는 큰 수익은 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결국 옵션과 선물은 주가 변동성을 회피하기 위해, 어려운 말로 해지라고 하죠. 이렇게 주가 변동성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계약인데 이것이 이제 투기적인 거래로 이용되면서 시장의 거래량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선물과 옵션에서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그것을 위해 매수했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같은 현물 종목들도 수익이 났을 것이고 그것을 차익 실현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의 논리적 비약과 허점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금요일 과도한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 출회는 목요일 이벤트의 연속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하고요. 이번 주부터 다시 기관과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구축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물과 옵션은 다음번에 별도의 에피소드로 한번 다루면서 개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화면이 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시간을 내서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시장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라고 하더라도 멘붕에 빠지지 마시고 그냥 스킵하셔도 좋겠습니다. 미국 시장, 전일 아시아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해석 때문에 약세를 면치 못하였는데요. 몇 시간 만에 중국과 미국이 큰 폭의 협상에 대한 진전을 보였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 강하게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3월 1일로 설정된 무역 협상 마감 기한을 연기해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까지 언급하면서 이번 주 미국과 중국 양국의 협상단이 이동하며 협상을 진행하는 워싱턴으로 세계의 시선은 다시 집중될 전망입니다. 여기까지만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점이 이번 주 시장의 변수가 되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스닥의 경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베어마켓의 탈출 신호가 나왔습니다. 저점 이후 20% 이상의 반등이 나올 경우 약세장 탈출, 즉 베어마켓의 탈출 신호로 주로 해석하는데요. 지난번 저점인 6192.92포인트 기준 20% 이상 상승한 7472.41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재차 상승을 이어가는 추세로 다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한국 대비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세로 다시 올라설 경우에 연속성이 굉장히 긴 시장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등의 신호로 해석해봐도 좋을 대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전일 실적 발표가 있었던 엔비디아는 160불을 장중에 돌파했지만 단기 차익 매물 출회로 1.82%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구글의 15조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투자 소식에 힘입어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강조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 중소형 클라우드 업체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작년 말부터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팟캐스트 그리고 여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의 관심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로 관심이 전환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근거로 최근 신고가 종목들을 모아서 보면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올 한 해 절대 놓치고 가서는 안 될 대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주 실적 시즌이 종료됨에 따라서 조금은 여유 있게 토픽들을 정리해서 매일 아침마다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울러 라이브에서는 실적 시즌을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출근 헤어마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미역TV 박주환이었습니다.